혹시 누군가를 보고 즉시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름한 옷차림, 굳은 살이 박인 손, 겸손한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의 정점에 있는 회의실, 공기마저 희박하고 결정 하나하나가 수십억의 가치를 지니는 그곳에서는 값비싼 가죽과 기계, 커피의 냄새가 거만함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 정장의 주름처럼 날카로운 젊고 총명한 CEO가 바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표는 낡고 소박한 옷과 흙이 밴 손을 가진 한 노인, 유리와 강철의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100년 된 나무처럼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은 늙은 농부를 보며 그저 과거의 잔재, 진보에 의해 짓밟혀야 할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농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이름 없는 왕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뿌리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어질 교훈은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의 조용한 힘과 진실의 파괴적인 위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뿌리를 경멸하면 나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박노아 포르야 어르신의 여정은 그가 사랑하는 인삼밭에 해가 닿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목조주택의 고요함 속에서 보리차 끓는 구수한 냄새가 새벽 이슬에 젖은 흙 냄새와 어우러지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5의 나이, 그의 몸은 평생을 밭에 헌신한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씨앗 하나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총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작업복 대신 낡았지만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빛바랜 면바지와 남방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긁는 빌딩들이 즐비한 대도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금산의 드넓은 지평선이었고 그곳에 인삼 한 뿌리 한 뿌리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었던 가치에 대한 배신이 속삭이는 소문이 그를 돌덩이 같은 수도의 심장부로, 그가 직접 세우고 멀어졌던 제국, 황금인삼 제국의 본사로 긴 여정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테헤란로의 마천루 앞에 도착했을 때 박노아 어르신은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그 건물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나 수확 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인처럼 말입니다. 흙길에서는 편안했던 그의 낡은 신발이 잘 닦인 대리석 로비에서는 이상하고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햇볕에 익숙한 그의 피부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평가하는 듯한 눈초리의 경비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노아 어르신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과 그를 분리하는 어두운 돌로 된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생산자위원회 대표 박노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성은 컴퓨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그가 그곳에 완벽하게 정리된 시스템에 나타난 오류인 양 억누른 짜증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기다림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그의 몸을 거부하는 듯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소파에 앉아 박노아 어르신은 바쁘게 지나가는 젊은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숫자와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령이었고 그들이 회사의 역사책에서나 알 법한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아까 그 젊은 여성이 아무런 예의도 없이 막연한 손짓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금속으로 된 상자 안에서 박노아 어르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손에 든 소박한 모자. 그는 거울 속의 남자가 50년 전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사업을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젊은 몽상가와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균 상태의 침묵 속에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는 그가 믿는 모든 것에서 그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곳의 한쪽 벽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끝없이 펼쳐진 콘크리트 바다인 대도시의 정형을 드러냈습니다. 박노아 어르신에게 그 풍경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거리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땅과의 거리, 인삼꽃 향기와의 거리, 일꾼들과의 소박한 대화와의 거리.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길고 어두운 테이블이 공간을 지배했고 왕좌처럼 보이는 가죽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이미 도착해 태블릿에 몰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하고 힘찬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상석에서 가장 먼 의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약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각 자리 앞에는 수입 생수 한 병과 은색 펜이 달린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영혼 없는 검은 음료를 내놓는 캡슐 커피. 머신이 그의 쓸쓸한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CEO인 한태석이 폭풍처럼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젊고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자신감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박노와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인사했고 그에게는 빠르고 경멸적인 시선만 던졌습니다. 회의는 한태석의 완전한 통제해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서 화려한 그래프와 재무 예측이 그의 말에 따라 춤을 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박노와 어르신의 귀에는 모욕처럼 들리는 영어 전문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삼이나 토양, 기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익률 yield,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 자산 assets, 최적화 optimization에 대해 말했습니다. 밭과 그곳에 사는 가족들은 생산 단위와 비용 변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한때 건강한 뿌리, 협동조합이었던 꿈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태석은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오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새로운 인삼 종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산성을 3배로 높이고 특정 병충해에 강하지만 끔찍한 조건이 붙는 종자였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파트너. 회사가 판매하는 매우 비싸고 공격적인 살충제와 화학 비료 칵테일을 사용해야만 잘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삼밭을 이 새로운 단일 재배로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협력 농가는 황금 인삼 제국의 공급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약속하지만 토지의 파멸과 수백 명의 소규모 생산자, 즉 회사의 기반을 형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파산을 의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박노와 어르신은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각 슬라이드는 그의 영혼에 가하는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옹호했던 그늘 나무의 다양성 없이 미래의 불모지가 될 거대한 농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십억의 이익 창출에 대한 숫자를 들으며 그 재무제표에 없는 진짜 비용, 즉 존엄성, 전통, 자연에 대한 존중의 비용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회사의 유산과 창립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필연적인 진보를 위해 뒤로 해야 할 동화처럼 거들먹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박노와 어르신의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 낀 흙먼지가 그 방의 모든 사치보다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한태석의 발표는 연말 보너스를 꿈꾸는 다른 이사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빛났고 그 프로젝트가 상징하는 파괴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부자가 될 기회, 시장에서 자신들의 힘을 공고히 할 기회만 보았습니다. 한때 황금 인삼 제국의 기반이었던 지속 가능성, 파트너십, 공동체라는 단어들은 이제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속도,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질문의 부재는 박노와 어르신에게 회사의 영혼이 병들었고 아마도 죽어가고 있다는 최종 증거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헛된 영광과 부의 약속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느꼈습니다. 환호성이 잦아들자 한태석은 진정한 토론을 위한 초대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질문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회의실을 훑었고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끝에 있는 조용한 인물에게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가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을 확립하고 과거의 상징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계획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박노와 어르신에게 거짓 예의와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늙은 농부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은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었고 기억을 지우고 한때 건강한 뿌리였던 것의 잿더미 위에 자신의 이름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태석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의 기원, 즉 기반을 대표하시는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기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풍자가 역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고 일부는 호기심으로 다른 일부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먹이를 가지고 노는 포식자처럼 테이블에 기대어 자신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박 선생님, 현장에서의 방대한 실무 경험은 존중합니다만 분기별,
가이던스의 복잡성이나 오메가 프로젝트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 글로벌 주가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모든 대화가 선생님이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 질문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고 그를 깎아내리고 무지한 캐리커처로 만들기 위한 차갑고 계산된 공개적 모욕이었습니다. 모욕은 무겁고 유독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테이블 몇 군데에서 억누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은 공범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리더의 권력 과시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한태석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 즉 전통에 대한 현대성의 승리, 원칙에 대한 이익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박노아 어르신은 방금 우아하게 제거된 완고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공격은 박노아라는 한 개인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 즉 정직한 노동, 시간과 함께 얻은 지혜, 땅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특권이 세워진 바로 그 기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물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고 회사의 가치가 탐욕과 오만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최종 증거였습니다. 모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유산에 대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겸손과 삶의 경험이 결코 경멸되어서는 안 될 보물이며 존중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는다면 이 순간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영웅에게 힘을 보내기 위해 존중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트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가 다가올 전투에서 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만함에 맞서는 존엄성의 이 싸움에서 당신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태석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대답이나 무식한 노인의 분노 폭발 혹은 어쩌면 그저 부끄러운 침묵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고 문제를 단번에 끝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안건을 계속 진행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승인을 공식화하며 그 당혹스러운 장면의 결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다른 이사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황금 인삼제국의 미래는 결정되었고 저 미천한 농부로 의인화된 과거는 마침내 묻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아 어르신은 그들이 예상했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츠러들지도 소리치지도 더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내면에서 형성되는 폭풍을 숨긴 평온의 가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친절한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심판관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공에서 차갑고 꿰뚫는 빛이 솟아났습니다. 그 빛은 한태석을 꿰뚫고 그의 작고 야심찬 영혼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50년의 수확, 가뭄, 서리, 투쟁, 그리고 승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과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시선이었고 CEO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유산을 가지고 노는 버릇없는 아이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짜릿해졌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침묵과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한태석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불편함의 찡그림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조롱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구석의 늙은 농부가 더 이상 그렇게 무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위험이 있었고 조용한 힘이 그곳의 사치와 오만함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둥전에 오는 침묵이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 곧 쏟아질 완벽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긴장감은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노아 어르신의 대답 없이 지나가는 매 순간이 그의 존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실을 장악했습니다. 상황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깨달은 한태석은 마지막 권력 과시로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노인의 침묵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심한 말로 주제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치한 덫이 이제 그 위에서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의 질문이 여전히 분위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면 이 대화가 선생님이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추상적인가요? 수십억 제국의 운명, 수천 가족의 미래, 그리고 한 남자의 명예가 그 순간에 걸려 한낱 농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구도 몰랐던 것은 박노아 어르신의 대답이 말이 아닌 황금인삼제국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행동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굴욕은 곧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바뀔 참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진정한 왕이 자신의 왕관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한태석의 잔인한 질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짙고 만질 수 있으며 수십 년간 잊히지 않은 역사의 무게를 실은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에게 그것은 당혹스러운 침묵, 어떤 소음으로든 채우고 싶은 어색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죽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일부는 동정심으로, 다른 일부는 순수한 조바심으로 은밀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요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세상이 아닌 곳에서 길을 잃은 소박한 남자의 망설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아 어르신에게 그 침묵은 익숙한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비 오기 전 땅의 침묵, 한밤중 인삼밭의 침묵, 성찰의 침묵이었습니다. 굴욕으로 심어진 결정의 씨앗이 그의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멈춘 순간 박노아 어르신의 마음은 그 차가운 방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자신처럼 손이 두꺼웠던 아버지, 땅에는 기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리로부터 인삼을 지키기 위해 밤하늘의 별 아래 마당에서 잠들었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른 소수의 생산자들, 모두 불신과 착취를 당했던 그들을 모아 꿈을 제안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그곳에서 단결이 힘을 주고 그들의 노동의 질이 존엄성을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밭의 사람이 결코 숫자로, 이윤의 톱니바퀴 속 소모품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호화로운 방에서 동료들에게 한 약속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재확인되는 맹세였습니다. 한편 한태석은 그 정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빠른 행동과 즉각적인 결과의 세계에서 침묵은 약함, 무능함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는 박노아 어르신의 평온한 얼굴에서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저 노인은 유물이며 자신의 미래 비전에는 자리가 없는 구시대의 화석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우월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방금 체크메이트를 둔 천재, 전략가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징을 모욕했고 그의 무관함을 증명했으며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족감의 조바심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일을 끝내고 투표를 공식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함께 황금 인삼제국의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연극적인 지루함에 한숨을 쉬며 한태석은 실크 넥타이를 고쳐매고 테이블 중앙의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쇼를 끝내고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라고 판단한 것을 담아 크고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박노아 어르신에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몇몇 분들의 이해를 벗어난 것 같군요. 근거 있는 반대가 없다는 것이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이것을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순간의 힘을 음미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박노아 어르신의 침묵을 동의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는 그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르려고 했던 뿌리의 깊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약통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한태석은 앞에 있던 은색 펜을 집었습니다. 그 행동은 의도적이고 연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들리는 딸깍 소리와 함께 펜 뚜껑을 열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승인을 공식화할 회의록 페이지 위에 펜을 놓았습니다. 그럼 공식화할까요?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행위는 마침표였고 회사와 수천 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명이었습니다. 임원들에게 그 펜의 딸깍 소리는 승리의 소리,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미래가 도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의자의 긴장을 풀었고 몇몇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가라앉고 억제된 축하 분위기로 대체된 듯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긴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태석의 펜 끝이 종이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져 있을 때 박노아 어르신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거나 환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하며 깊은 의미를 담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어 손바닥을 편 채 차갑고 윤이 나는 테이블 표면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소리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고 굳은 살 박인 피부가 고급 목재에 부드럽게 닿는 소리였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그곳의 오만함에 파괴적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테이블에 손을 얹는 한 남자의 그 단순한 몸짓은 자연스럽고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의 몸짓이었고 심판관의 몸짓이었고 자신의 집에서 질서를 잡으려는 창립자의 몸짓이었습니다. 한태석을 포함한 모든 시선이 그 손에 박혔습니다. 그 손은 어떤 수익 보고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수확하고 한 알 한 알 제국을 건설한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 인내, 정직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남자들의 은색 펜과 금시계와 대조적으로 박노와 어르신의 손은 회의실의 권력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모든 부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조용하고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한태석의 미소가 흔들렸고 펜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몇몇 나이든 이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전율이 흘렀고 그들은 갑자기 막연한 기억,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의 권력은 미묘하게 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얹은 후 박노아 어르신은 마침내 얼굴을 들었습니다. 평온의 가면이 벗겨지고 단호한 결의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인내의 우물이었던 그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한태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부대를 점검하는 장군처럼 참석한 이사들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마주했고 그 시선의 무게 아래에서 몇 분 전만 해도 웃고 조롱하던 남자들은 이제 마치 현장에서 잡힌 아이들처럼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이 단지 임원이 아니라 유산의 수호자이며 그들의 임무를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황금인 삼제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반전이 곧 시작됩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박노와 어르신이 모두에게 줄 교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입니다. 정의와 명예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속편이 공개될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정의가 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히 오만함을 무릎 꿇리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맨 앞줄 자리를 확보하세요. 회의실의 침묵은 마침내 깨졌지만 모두가 예상했던 분노의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박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울렸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깊고 이런 환경에서는 잘 쓰지 않아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진실의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참석자들의 생각마저 잠재웠습니다. 그는 한태석이 그린 무지한 농부의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완벽한 명료함과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석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한마디.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리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너무나 큰 권위로 말해져서 여전히 종이 위에 펜을 들고 있던 한태석의 손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CEO의 얼굴에 혼란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차분함과 그 명령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예상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말을 잃었고 그의 마음은 그 예상치 못한 중단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라고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인가? 그의 오만함은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경멸적인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약간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그를 다시 깎아내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노망난 늙은이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박노와 어르신은 이미 회의실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박노와 어르신은 계속해서 이사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다음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거의 교수처럼 차분한 단언이었습니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발표된 대로라면 매우 수익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상적인 숫자들, 아주 잘 만들어진 그래프들이요. 그는 잠시 멈추어 그 말들이 공중에 떠있게 했습니다. 이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것은 칭찬인가? 노인이 마침내 굴복하고 계획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한태석은 약간 긴장을 풀었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이 작은 반항의 행동 후에 굴복하기 전에 사소한 지적이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 최대의 놀라움을 겪기 직전이었습니다. 박노아 어르신의 멈춤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주의를 끌어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가 말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프레드시트나 수익 예측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잊어버린 것,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상기시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회의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조용하고 결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노인이 오메가 프로젝트의 수십억 달러짜리 숫자 앞에서 무슨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회사의 기반을 흔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제한 없는 주목을 받으며 박노아 어르신은 마침내 한태석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반항적인 창조물에 대한 깊은 실망, 창조자의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태석의 경력에 대한 첫 번째 장송곡 종소리 역할을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같은 차분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참으로 인상적이오.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것은 이 회사의 정관에 비추어 불법이오. 그 단어는 조용한 폭탄처럼 회의실에 떨어져 충격과 불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불법? 무슨 뜻인가? 한태석은 법무팀과 몇 달을 보내며 모든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했었다. 심어졌던 의심의 씨앗이 한태석의 확신의 정원에서 잡초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CEO의 턱이 떨어졌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그를 주먹의 힘으로 때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듬거렸다. 불법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부정과 분노였다. 저 무지한 농부가 자신의 비싼 법무팀보다 회사 정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노아 어르신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은 당혹스러웠다.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다. 그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사실, 돌에 새겨진 진실을 선언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공포가 다른 이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기업 세계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태석을 바라보며 강력한 답변, 노인을 제자리에 앉힐 반박을 기대했다. 하지만 리더의 얼굴에서 혼란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노인이 옳다면?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직위, 평판, 어쩌면 자유까지 잃게 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하려 한다면? 한태석을 둘러싼 동맹은 바로 그 순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번 심어진 의심은 빠르게 자라나 축하 분위기를 독살했다. 박노아 어르신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말의 무게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단언이 만들어낸 혼돈을 관찰했다. 그는 몇 분 전 자신을 조롱하던 남자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는 한태석의 오만함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고 단지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창립자의 손을 강요했고 이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이 집을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상기시켜야 할 것이었다. 이제 의심의 씨앗은 공포의 나무가 되었다. 박노아 어르신의 단언, 그것은 이 회사의 정관에 비추어 불법이오는 그 단순함 속에서 반박할 수 없고 그 함의에서 무서운 채로 공중에 떠 있었다. 한태석은 마비되어 대답을 노인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 마음이 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어떻게 저 남자가 그런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을까?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권력 존중 그리고 테이블 끝에 앉은 미천한 농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제고하게 할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다. 전환점은 도래했고 역사는 다시는 갖지 않을 것이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공기 중에 사형 선고처럼 떠돌았다.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의 한태석은 필사적으로 박노아 어르신의 주장에서 결함, 그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마침내 대답을 짜낼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의 한심한 혼합물이었다. 그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하며 그것은 허풍이고 미친 짓이며 황금 인삼제국의 법무부서는 국내 최고이며 그런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노아 어르신을 거짓말과 망상으로 진보를 방해하려는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노아 어르신의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성벽이었고 한태석의 히스테리는 그에 부딪혀 무익한 파도처럼 부서졌다. 노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CEO가 절망적인 연설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자신의 공황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침묵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돌아왔을 때
박노아 어르신은 다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근본적인 교훈을 설명하는 교수처럼 평온했다. 그는 테이블에 있는 모두에게 말하며 한태석이 변호사들을 신뢰하는 것이 옳았다고, 그들이 실제로 매우 유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세부사항, 즉 건강한 뿌리 협동조합이 거대한 황금인삼 제국이 되기 훨씬 전에 원래 정관에 추가된 철칙 조항을 간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박노아 어르신이 결코 제거되지 않도록 했던 조항이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참석한 모든 이해 등고를 오싹하게 하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그 잊힌 규칙의 내용을 외워서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서를 읽는 것 같았고 그의 기억은 칼날처럼 온전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회사 정관 제5조 3항이 토지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 창립 당시 그와 다른 소규모 생산자들이 피해 맹세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조직이 항상 농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맹세했다. 따라서 그 조항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들의 전통적인 작물을 강제로 대체하거나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을 만들어 독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이사회가 승인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했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그 조항의 정신과 문자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전멸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했던 바로 그 배신의 정의였다. 박노아 어르신이 말하는 동안 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한 나이든 이사 노베르토라는 남자가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조항에 대한 이야기, 이익보다 생산자를 우선시했던 이상주의적 창립자에 대한 전설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단지 민담,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믿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태블릿을 들고 내부 파일에 접속하여 협동조합의 원본 창립 문서를 찾았다. 노베르토의 행동을 본 다른 이사들도 똑같이 했다. 가상 키보드에서 미친 듯이 타이핑하는 손가락 소리가 회의실의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들 눈앞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필사적으로 찾는 소리였다. 한태석은 그 장면을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것은 무관하며 오래된 정관은 변경될 수 있고 이사회 다수의 결정이 최고라고 소리쳤다. 그때 박노아 어르신이 첫 번째보다 더 파괴적인 두 번째 타격을 가했다. 그는 같은 치명적인 평온함으로 토지 조항에는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원년 창립, 이사들이나 그들의 직계, 상속인들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 회의실은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대부분의 창립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자녀들은 오래전에 지분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중에 모두의 마음에 떠도는 질문은 같았다. 어떻게 저 늙은 농부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때 이사 노베르토가 문서를 찾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움의 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태블릿에서 얼굴을 들었고 그의 시선은 박노아 어르신에게 고정되었으며 경외와 공포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5조 3항이 거기에 있었고 노인이 낭송한 그대로였으며 만장일치 보호 조항도 있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문서 끝에 있는 창립자 명단을 보았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단지 전설일 뿐인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명단 맨 위 초대 의장 및 발기인이라는 직함과 함께 한태석의 심장을 멎게 한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박노아 포 류야였다. 회의실의 충격은 마치 힘의 파도와 같았고 참석한 모든 이의 오만과 거만함을 무너뜨렸다. 퍼즐이 마침내 맞춰졌다. 그들이 조롱하고 경멸했던 미천한 늙은 농부, 생산자 대표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반이었다. 한태석은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그럴 수 없다고, 박노아 어르신은 수십 년 전에 은퇴했고 농장에 은둔하며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주변에서 마지막 잔해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러자 박노아 어르신은 남은 의심을 모두 없앨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소박한 모습은 마치 성장하여 어떤 비싼 정장도 줄 수 없는 권위로 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좌를 되찾는 왕의 의심할 여지 없는 힘으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내 회사에서 물러난 적은 없소. 한태석 군. 그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진실, 한태석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빠진 조각을 드러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배당금을 사용하여 떠나간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였다. 그는 CEO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론을 내렸다.
나는 단지 창립자가 아니오. 나는 이 회사의 62% 지분을 가진 익명의 최대 주주요. 그 폭로는 원자폭탄처럼 떨어졌다. 62%. 그 숫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압도적이어서 모두의 숨을 멎게 했다. 그들이 모욕했던 남자는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인이었다. 그들의 직업, 월급, 미래의 주인이었다. 한태석의 경력은 단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끝났다. 뒤이은 침묵은 죽음의 침묵, 한 시대의 종말의 침묵이었다. 이전에 맹목적으로 리더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고 마치 그가 잠자는 신의 분노를 일으킨 무책임한 바보인 것처럼 보았다. 그들은 그가 일으킨 난파선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그에게서 멀어졌다. 한태석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오만함은 마침내 부서져 공허한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논쟁거리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폐위된 왕,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남자, 늙은 농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분노나 승리가 아닌 깊은 슬픔을 보았다. 박노아 어르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창조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고통, 자신의 유산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던 고통을 느꼈다. 그에게 승리는 실패의 쓴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직접 권좌에 앉힌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 실패였다. 그러자 박노아 어르신은 걷기 시작했다. 그의 느리고 확고한 발걸음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그는 긴 테이블을 돌아 각 이사들을 지나쳤고 그들은 마치 군주 앞의 신하들처럼 그의 통과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테이블의 상석, 즉 몇 분 전 한태석이 차지했던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앉지 않고 빈 의자 옆에 서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교훈의 시간이었고 정의를 수확할 시간이었고 그가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회복할 시간이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어떤 MBA도 가르칠 수 없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태석의 가장 큰 실수는 오메가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철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태석이 황금인 3제국을 돈 버는 기계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생산자의 신뢰, 밭일꾼의 땀, 사랑으로 수확한 인삼 한 뿌리의 품질이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며 그것들은 어떤 수익 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태석의 탐욕이 그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눈멀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 박노아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치 땅 자체의 목소리처럼 오래되고 현명했다. 그는 나무의 진정한 힘은 하늘을 향해 뽐내는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땅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태석이 빨리 성장하려는 욕심에 황금인 3제국의 뿌리를 자르려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CEO의 경력에 관에 박히는 못이었다. 다른 이사들은 존경스러운 침묵 속에서 교훈을 흡수하며 마침내 영혼 없는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자신들의 실수 깊이를 이해했다. 회사가 나아가야 할 철학을 설명한 후 박노아 어르신은 마침내 한태석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를 모욕하지도 않았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평온함으로 판결을 내렸다. 삐부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거둘 자격이 없소. 한태석 군은 우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오. 따라서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될 수 없소. 그는 잠시 멈춘 후 파괴적인 단순함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시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시오. 분노 없이 말해진 그 문장은 회의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이었다. 진정한 힘은 뿌리, 겸손,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이 정의와 명예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 가족,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박노아 어르신의 교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기원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으로 대하도록 돕는데 동참해주세요. 당신도 선의 씨앗이 되어주세요.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해고 후 박노아 어르신은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얼굴을 한 나머지 이사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그들을 엄격하지만 희망의 빛을 담아 바라보았다. 그는 회의는 끝났지만 재건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새로운 회의에 소집했지만 여기 이 유리탑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다음 날 아침 7시에 자신의 농장으로 소집했다. 그는 그들이 흙냄새를 맡고
인삼밭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갓 끓인 진짜 차 한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여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 나가기 전에 박노와 어르신은 캡슐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캡슐 하나를 집어들고 마치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을 보듯 깊은 슬픔의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조용한 몸짓이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빗나간 증거, 잃어버렸다가 이제 되찾기로 결심한 영혼의 상징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호화로운 방과 길을 잃은 남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느리고 확고한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여전히 앉아 마비된 채로 있는 부서진 남자인 한태석을 지나갈 때 박노와 어르신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교훈은 주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뒤에는 성찰과 후회로 가득 찬 침묵을 남겼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외양과 차가운 숫자의 세계인 그곳이 아니었다. 그의 자리는 회사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곳, 비옥한 땅, 아침 햇살 아래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리석 로비를 건널 때 박노와 어르신은 더 이상 몇 시간 전에 도착했던 미천하고 어색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소박한 옷, 같은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이제 경비원들과 안내원은 그를 다르게 보았다. 그들은 위층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에게서 발산되는 권력과 권위의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의 옷이 아닌 그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방금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왕을 보았다. 붐비는 대로의 포도를 걸으며 대도시의 소음 속에서 박노와 어르신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 대결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동료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보호했다. 그는 회색 건물 너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인삼밭의 푸르름, 왕이 마침내 쉴 수 있는 진정한 성이 보였다. 그날의 수확은 인삼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정의의 수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풍성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